그 이제 선거 딱 당일날 결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 보러 오셨고 딱 한 선거 있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전부터 엄청 집을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선거 딱 결과 나자마자 계약을 좀 많이 하셨어요. 실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들랑말랑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번 주에 정말 싹 다 팔렸습니다. 아직 그러면 조금 더 오를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끝물일까? 아직도 대구는 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신혼부부들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집값이 오르면 항상 그렇듯이 따라오는 공식처럼 마피 이슈 있죠. 그러면 항상 비교하는 게 명덕 이편안하고 이제 남산동 1, 2, 3등 하는 아파트하고 그런 의미에서 태평로 쪽이 전부 다 5억 중후반 빨리 사러 오십시오. 지금도 아직까지는 적기다. 소장님들은 늘 사라 한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 제가 조금 너무 고점이고 비싸다 싶으면 오늘은 중구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집중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직 이르긴 한데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동네 분위기나 소장님들의 어떤 그 생각, 기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제 예전부터 부동산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민주당 정권이 아무래도 보수 정권보다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갔었고 규제도 심하지만 집값이 그래도 남다르게 상승했다. 이런 이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기에는 그 이제 선거 딱 당일날 결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 보러 오셨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선거 결과가 사실 뭐 다들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한 선거 있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전부터 엄청 집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 3주 전부터 오셔가지고 집을 막 보셨고 그리고 그 뒤에 선거 딱 결과 나자마자 계약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동안 이제 호가로 이제 거래가 될 법한 것들이 동호수는 좋으나 지금 신규로 금액이 올라가지고 실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들랑말랑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번 주에 정말 싹 다 팔렸습니다.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작용했는 거네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뉴스의 영향도 좀 크게 받으시다 보니 저도 이제 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서울부터 분위기가 계좌 나와요라는 뉴스 타이틀부터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쓰던 말들을 뉴스에서 보니까 저희 동네도 사실 본인이 말씀하신 금액보다 뭐 2, 300 더 올려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희망 금액을 맞춰드렸는데도 지금 파는 게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건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거둬들이는 분들도 한두 분 정도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매물을 내놓은 분들이라면은 이번 시기에 좀 거래를 대부분이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호가를 아무래도 매도 쪽, 뭐 파시는 분들은 호가로 거래를 되기를 희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경기가, 대구 경기가 뭐 전체적으로는 안 좋지만 특히 대구가 이제 인구도 조금 줄어든 감소 현상이 심하고 이렇다 보니 정말 이제 경기 탓에 저희가 다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사실은 오히려 어떤 지역은 내려가는 지역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금이 가장 집값이 싼가?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불안감에 또 사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동대구 대 남산동 이 이야기 할 때 그때도 언제 사야 되냐 했을 때 지금 이 시기다, 지금 사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오시면 또 벌써 5천 올랐습니다. 벌써 5천이나. 그렇죠. 근데 늘 이렇게 보시던 분들은 지금 오른 금액을 또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가다 보면 그 금액을 또 인정하게 되고 또 그때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 주신 이제 계좌가 안 나온다.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 계좌가 안 나오는 상황. 계좌가 안 나오는 상황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5천 받고 싶다 해서 그 매물을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 물건이 나갈 차례가 된 거였죠. 옛날에는 크게 층수가 높지 않고 애매한 층이어서 5억 5천이면 정말 이제 조금 여유 있는 매수자를 만났을 경우에 거래가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사람들이
지금 5억 5천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제 팔까 말까 하는 분들은 정말 에휴 팔리면은 말고 하고 그 위에 더 호가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오히려 이 금액이 차라리 이제 싸 보이는 거죠. 지금 시점이 되면.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계좌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한 2달 전에는 정말 아이고 팔아주세요. 소장님 팔아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콜을 넣어드렸는데 아이고 세금을 알아봐야 된다. 갑자기 핑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 팔아야 돈 물어봐야 된다. 의논을 좀 해봐야 된다. 아이들이 반대한다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변명이 좀 늘어나서 탁 쉽게 주시는 분들도 뭐 쉽게 주시는 분들은 또 주시지만 또 이제 이거 한 채 팔아서 한 채밖에 없고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팔고 갈아타기를 하신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찬사를 잘 잡으셔야 되니까 쉽게 계좌를 주시고 웬만하면 이제 조정해서도 파시고 하시는데 정말 요거 팔아서 현금화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계좌를 쉽게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싫다. 그렇죠. 지금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계좌 번호를 안 주시는 거죠. 저희 표현상은. 네. 그래서 계좌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보류하신다 또는 좀 더 생각해 보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작년 초부터 강의할 때 네. 서울 이야기를 하면 서울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 계좌가 안 나온다. 근데 25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거를 콜 들어와가지고 매수하겠다. 계좌 주시면 계약금 쏘겠다 하면은 계좌가 안 나온다. 네. 그 말은 네. 안 팔겠다. 네. 그리고 한 일주일 보름 지나면 25억짜리가 26억 그쵸. 내지는 27억 네. 이렇게 다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가 안 나온다는 거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 그렇죠. 안 팔겠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 계좌가 안 사실은 나온다는 거는. 금액을 조금 더 달라는 의미일 수가 더 받겠다는 있죠. 거죠. 네. 더 받겠다는 네. 뜻이죠. 그렇죠. 또 누군가는 그냥 아예 이제 보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매수분들은 한 채당 여러 분의 매수가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네. 상승장에서는. 그러면 또 누군가는 나보다 1억을 더 지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올라서 원래 내놓으신 금액보다 조금 올라서 거래되는 뭐 좋은 지역은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뭐 중구가 최근에 이제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됐다고 말씀 주셨고 네.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 그러면 조금 더 오를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끝물일까? 끝났을까?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감한 질문이시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올랐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거래가 많이 됐고 네.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살려고 하시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놓쳐버리면 네. 올랐는 금액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거나 아직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 아니면은 뭐 당분간은 이 금액이 끝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정권의 영향이 사실은 없지 않잖아요, 네, 부동산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를 것 같아서 무주택이시면 지금이라도 좀 사시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소장님한테 방문했을 때도 사실 지금 사야 된다고 네. 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는데 저희 동네는 사실 꾸준히 올랐고 지금도 실거래가가 계속 갱신해서 이제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다 오르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는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소비 패턴 자체가 좋은 거는 자꾸 좋아지는 거고 맞아요. 안 좋은 거는 계속 안 좋아지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미 저희가 몇 년 전에 양극화 현상 느껴보셨잖아요. 네. 그때 다들 똘똘한 한 채 하지 못해서 다들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거 다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셔서 한 채 정도는 무조건 좀 사놓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본인이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를 가능하다 하시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요런 타이밍에 이제 요걸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것도 어느 정도 회복한 금액대에서 매도를 좀 하고 또 갈아타고 싶은 상급지도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갈아타고 하면 좋은 시기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다들 예전에 지금 이제 중구의 신축 아파트들이 특징이 한창 이제 저희가 21년도, 20년도 그럴 때 이제 성수기 때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작년부터 입주를 했단 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고분양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P에 거래된 것들도 많았었잖아요. 이제 이미 마이너스 P가 되다 보니 이제 소비자 눈에서는 아, 이 금액이면 괜찮아 하고 지금도 사가시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너무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것들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고 입주도 안 됐고 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또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은 중구에서 롯데도 그렇고 청라힐도 그렇고 남산자이도 그렇고 네. 그 예전 금액 대비해서는 어떻게 지금 회복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회복 전인가요? 아직은 회복 전이죠. 80% 정도는 뭐 올라온 것 같고요. 고점 대비. 앞으로 고점이 더 올라는 가겠지만 이제 시기는 정확히 언제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도 하고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두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가계 대출을 좀 막으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방어 기제가 작용은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바로 빨리 완전 예전 호가를 회복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집을 하나 사실 때 500만 원, 1000만 원 조정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조금 시기를 한두 달 놓쳐버리면 남들보다 2, 3천 더 비싸게 사셔야 되니까 저는 네.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빨리 좀 사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계속 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중구에는 근데 그 아직까지도 그 공급할 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든지. 대봉동 쪽에 좀 한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네. 예. 거기 한 군데랑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동에 예정돼 있는 게 또 있죠. 근데 그쪽은 사실은 중구에서 굉장히 뭐 대장 지역이라든지 네. 메인이라든지 아니면 중구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이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사실은 지금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중구뿐만 아니라 어디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지나가면 아파트 안 짓는 데가 없고 네. 땅이 뭐 땅으로 남아 있는 데가 없다. 저 많은 아파트 누가 다 사가노. 네,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구축에서 신축으로 이동이 당연히 있다 보니 어쨌든 다 채워는 지고 있지만 네. 지금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마땅한 자리가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은 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정말 구축이라도 입지가 좋은 자리라든지 10년 안쪽으로라고 표현하는 준신축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조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구 남산동 하면은 1, 2, 3등이 뭐 남산 롯데, 네. 청라힐, 네. 자이 네. 이렇게 있는데 네. 그만한 입지에 아파트 공급될 그 지역이 있다 없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구는 없을 것 같아요. 입지 정말 괜찮은 지금 입지들보다도 더 좋은 입지에 아파트가 들어올 곳은 없는 것 같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은 이제 아파트가 사실 주목을 받으려면 대단지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부지를 그만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있을까? 특히 중구는 세대수 작은 단지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 네네. 상업지역이고 해서 그렇게까지 대단지로 조성할 부지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대체할 만한 부지가 없겠군요. 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없을 것 없어 보여요.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매수자들의 성향을 보면 네. 어떤 기준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대단지요. 대단지다. 네, 대단지. 그리고 그 동네 1등. 네. 그 동네 뭐라고요? 그 동네 1등. 그 동네 1등을 찾는다. 그 동네 1등 아파트. 네. 제일 좋은 게 어디냐? 일단.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세대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우리가 뭐 A급지 못 가면 내 자산 맞춰서 B급지, C급지를 갔었는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의 트렌드는 A급지. 인데 차라리 평수를 줄여서 가든지 이런 분들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아예 이제 나는 그래도 그냥 면적을 포기 못하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곽이라도 저렴한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저희 세대보다는 조금 대단지에 수요층 많고 산하도 내가 살면서도 재테크가 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도 만족도도 높지만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상승 여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만큼 어디가 제일 좋은지 공부를 좀 많이 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아파트 사러 오셔도 임장을 뭐 몇 번 오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냥 오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중구에 보면은 그 남산동도 그렇지만 북성로 쪽에도 아직까지 공구상들도 많이 있고 있죠. 네. 거기 중간중간에 또 아파트도 지어져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쪽들도 계속해서 뭐 도시재생이나 뭐 정비구역 지정돼 가지고 계속 개발 발전성이 있을까요? 저는 도시재생 쪽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이란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기는 한데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좀 있어서 대구시에서 아카데미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좀 참석을 했었고 또 이제 자발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한 지역이 또 좀 있어서 그게 이제 간평원에서 그 관할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아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 간평원까지 찾아가서 이게 재생이 가능한지도 한번 봤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정비 업체가 들어와서 대규모로 정비를 한다든지 뭐 아파트를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도시 재생의 의미는 어쨌든 이제 소수의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미니 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개인적인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잘할 수 있다 한들 사실은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이제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 이익이 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지금은 상승장이다 보니 손쉽게 그냥 작은 아파트 하나 아니면 오를 만한 아파트를 하나 사두는 것보다 재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재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순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활발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이거는 이제 정부 시책 사업이라든지 공공의 주도해서 재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다 보니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구시 이제 시군구 단위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재생보다는 차라리 정비 쪽으로 조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군구에서도 그게 또 빠르기도 하고요. 효과도 있고 하니까 뭐 그쪽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정부 정책상 수도권도 이제 뭐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 정책으로 이제 공급을 늘려서 지금 집값을 잡겠다 이런 포인트를 잡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똑같이 지역에서도 한다면 정비 업체 정도들은 조금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른 감이 있고 좀 공급이 없고 물량이 딸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진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굳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재테크라든지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는데 굳이 그런 거에 또 타겟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직도 대구는 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또 안 좋은 또 그 저희가 좀 부끄러운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신혼부부 분들이 오히려 중구 쪽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선택지를. 물론 수성구 쪽도 선택지를 잡지만 좀 부담스러운 금액들이다 보니까 중구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들어오시기는 참 손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 직장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중구 쪽에 뭐 회사도 있고 상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직장이 근처라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아니면 부부간에 계신데 한 분은 달서구가 직장이고 한 분은 경산이 직장이면 이어서 만나는 중간 지점이 중구예요. 그러면 저희 동네나 반월당이나 아니면 대구역 쪽이나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많이 선택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좀 있으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은 이제 경산 쪽에 출근하시고 한 분은 달서구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중간쯤이 이쯤이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위 인프라나 뭐 생활 환경도 나쁘지 않고 역세권이면서 뭐 많이 찾긴 찾는 것 같습니다. 중국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 시세는 좀 어떤 시장입니까? 전세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사라졌고요. 네. 저희가 한 2월 올 초만 해도 좀 전세 매물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많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진 않았는데 네.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 항상 그렇듯이 네. 따라오는 공식처럼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전세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는 한 뭐 조금 시세가 1, 20만 원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있다 보습니다. 네. 월세는 좀 있다. 네. 월세 수준은 그러면 월세 수준은 보증금 뭐 2천, 3천에 월 120 정도 선인가요? 저희가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서 네. 뭐 3천에 150 오, 이렇게까지는 150까지도. 하시고요. 뭐 네. 그 로얄 일대는 그 정도 받으실 수 네네네네. 있고, 그 인근의 평균 시세는 한 3천에 120에서 130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예. 중구에도 지금 마피 이슈가 있습니까? 마피 이슈 있죠. 예. 지금 한창 마피 이슈 거래가 많이 되는 단지는 힐스테이트 동인 더 스카이인 것 네. 같습니다. 예. 거기에 마이너스 해서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예. 거기가 아직까지. 7월부터 입주라. 예. 힐스테이트 동인? 힐스테이트 동인인데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스카이가 붙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호갱노노나 아실 들어가시면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제가 호갱노노 어제 들어가 봤을 때는 거래 건수 1위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마이너스 P가 아니면 사실은 조금 들어오기는 힘든 분양가였는데, 그 위치에 마이너스 P가 되면서 이제 조금 요 정도면 괜찮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지금 중구도 지금 예전 호가만큼 올라가는 단지들이 있지만 네. 아직도 또 마이너스 아파트 단지가 있네요. 네, 지금 입지 차이가 사실은 꽤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주거 아파트를 선정을 하실 때 소비자분들이 일단은 대단지에 좋은 아파트 사겠다 하는 게 네. 1등이라 보시면, 근데 저희가 다들 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자금 여력이 신혼부부들은 얼마 되시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외곽으로 나갈 거면 어쨌든 그러면 이왕이면 신축이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신축은 뭐 지금을 사도 어쨌든 2, 3년 뒤에 그래도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지, 이 기대를 하고 사시는 것 같고 조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신축 위주로 지금 마피 거래가 조금 활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딱 그 최근에 대구 중구에 네. 가장 뜨거운 부동산 이슈 뭐 딱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슈 될 만한 거. 저희가 뭐 늘 변화는 비슷했어서 네. 지금 딱히 뭐 중구에 굉장히 이슈가 있다 이렇게 찍기는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중구보다 지금은 제가 예전에 분양권을 좀 오래 했었어서 네. 얼마 전에 분양권 명의 변경하러 갔는데 아시는 소장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명덕 이편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네. 거기가 중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중구 분들도 많이 넘어가시는 그렇죠. 단지예요. 예. 그리고 거래가 정말 많이 더라고요. 그건 네. 알고 계시죠. 다들 네네네네.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중구 이슈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중구에서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뭐 학군 자체는 다른데 네. 생활권은 거기 이제 내거리랑 비슷하다 보니 명덕이 편한 세상이라든지 대명장이라든지 오히려 남구 쪽이 오히려 조금 이제 거래 건수도 활발하고 마피도 좀 줄어들고, 네. 제가 지난주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 뭐 마피 2, 3천 해주겠다 해서 못 파셨던 분들도 네. 지금은 마피 500에 계좌 달라 하면 거기도 계좌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지역이 그렇단 말씀이죠? 대명자이랑 대명자이. 예, 뭐 명덕이 편안은 사실은 거래가 될 만한 거는 저희 동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거는 다 됐고 네. 이제는 호가만 형성되어 있는 뭐 분위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건이 없더라고요. 네, 물건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근데 명덕 이편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주소지만 남구일 뿐이지 네. 남구에서 대장 아파트라고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그렇죠. 인정. 네. 그러면 항상 비교하는 게 명덕 이편한하고 이제 남산동 1, 2, 3등 하는 아파트하고 네. 이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비교를 하시죠. 네. 24년 작년 올해 이렇게 중구에 입주하는 신축 단지들 중에 뭐 그 단지들 하면은 뭐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대원 칸타빌, 네. 중앙노역 프루지오드 센트럴 네. 뭐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이주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는 단지가 있을까요? 저는 저기 3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 하시면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네. 더 스카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네네네. 네, 더 스카이 지금 7월부터 입주하는 거기가 1000세대이기도 하고 네. 이제 부지 자체도 코너에 내거리 딱 부지에
뭐 세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여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대원 칸타빌은 이제 한 2년 차 됐어요. 세대수도 조금 네, 작죠? 조금 한 네. 400세대 정도 네. 되고 하니까 중앙로역 푸르지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구는 대단지가 사실 땅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네. 부지가 넓은 아파트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지의 중구 아파트라 하면 어쨌든 상승 여력은 있다. 네. 그렇게 봐지고 나머지 단지들은 각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단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중구에 지금 최근 입주한 단지가 있나요? 저희 동네는 없고요. 지금 입주를 한 데는 거기가 있죠. 지금 힐스테이트 동인동. 네, 거기가 가장 지금은 입주하고 있고 겨울에 입주했던 데는 중앙로역 푸르지오라든지 그쪽으로 입주를 하셨는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더 스카이가 지금은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죠. 네.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스 P가 예, 있고 매물도 있고 네. 조금 지켜보면 좋은 물건을 또 고를 수도 있을 거다. 네, 또 뭐 49층 고층이라 네. 젊은 분들은 고층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매물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거래가가 자주 이제 조금 많이 거래 건수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전세가는 뭐 한 3억 이하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3억 조금 안 되게 돼야 버팀목도 쓰실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딱 그렇게 거래되는 금액은 한 2억 8, 9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매물 올라오는 거는 뭐 3억 넘는 매물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딱 7월 입주 시작하면 또 거래가 돼 봐야 알겠죠. 네. 대출을 좀 정리해 보면 네. 전세 대출은 지금 버팀목으로 해가지고 3억 이하여야 되나요? 네, 3억 이하여야 돼요. 전세 가격이 3억 이하. 네. 그 다음에 6억 이하로 해가지고 그 매매 금액에서 6억 이하 매매 금액에서 빌려주는 자금 네. 대출은 네, 그거는 디딤돌 아니면 보금자리인데요. 네네네. 무주택이면 디딤돌 가시면 되고 1주택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보금자리 이제 보금자리론을 네. 많이 이용한다. 네, 부부 소득 합산 뭐 얼마 이하여야 하는 네네네. 조건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자료를 들고 나름 공부를 해가지고 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 보면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꼭 이렇게 좀 네. 찾고 네. 대상지에서 딱 물건을 올려놓고 6억 이하.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대출을 이용하기 네.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태평로 쪽이 전부 다 5억 중후반에서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태평로나 동성로가 지금은 딱 그 금액에 사가실 네, 수 네, 있어서 네, 네, 네. 지금은 조금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죠. 최근에 또 좀 분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이슈됐던 동네가 대구역 바로 그 뒤에 네. 오페라. 네. 네, 힐스테이트 오페라가 이제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났는 상태에서 네. 이번에 분양가가 새로 할인을 해서 분양가가 나왔는데 네. 이하로 네. 나오다 보니까 선택지로 또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또 역도 가깝고 하니까. 좀 이슈가 됐던 그런 단지인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중구에서는 뭐 대장주 하시면 저희 동네지만 그래도 6억 이하로 내가 신축에 부평 사실 수 있는 동네는 어쨌든 태평로 그리고 네. 그쪽이랑 동성로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어떤 마지막으로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빨리 사러 오십시오. 지금이 네. 지금도 아직까지는 적기다. 네. 아. 왜냐하면 물건이 저희는 손님들은 그러세요. 소장님들은 늘 사라 한다. 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 제가 조금 너무 고점이고 비싸다 싶으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사라고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정말 사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어느 단지를 사시든 본인 자산에 맞는 어디든 하나씩은 조금 사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뭐 우리 소장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소장님들의 생각이고 의견이고 네. 또 시기적으로 봐도 공급량이라든지 봤을 때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좀 쌓여 있는 편이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또 그 미분양 물량들도 보면 우리가 갖고 싶고 가지고 싶고 살고 싶은 동네에 미분양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없고 네. 외곽지고 조금 그 동네에서도 조금 일군
1급지가 아닌 그쵸. 그런 쪽에 이제 미분양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이것마저도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 네. 사실 공급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뉴스에 보면은 이게 빵이라면 밤새서라도 찍어낼 텐데 이 말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예전에 어떤 예전 정부에서 그 얘기 나왔었죠. 국토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그러게요. 공급은 네. 당장 해야 되는데 네. 당장 공급을 한다 해도 3년에서 5년이 걸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좀 이 공급 부분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거 같아요. 예. 저희가 예전에 다들 그 벼락거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신혼이시라면 아직까지 기간이 요즘은 결혼식 하시는데 1년 전부터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아직 여유가 많다 생각하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네. 저는 오시면 지금 빨리 사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거 이후의 분위기 완전 다르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특히 집이 한 채 정도 있거나 그런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것 같지만 정말 무주택이다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 나중에 되면 정말 지금 보는 매물보다 더 못하지만 돈을 더 주고 사셔야 되는 슬픈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고려 중이시다 내년까지 입주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오셔서 물건 검색하셔서 하나씩 좀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혼이지만 신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네. 또 어떤 신혼부부는 보니까 이제 집은 하나가 있는데 네. 하나를 더 사서 두 채를 가지고 세대 합가를 해서 결혼을 해서 세대 합가가 되면 이 집 하나는 10년 내에 팔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나를 사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여유가 되시면 사면 좋지요. 예, 네. 저는 뭐 자금 여력만 되시면 사실은 조금 뭐라도 한 채 오를 만한 자리를 사두시면 저희가 월급보다 낫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네, 좋은 플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시점적으로도 무조건 뭐 괜찮은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매수 같습니다. 적기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근데 딱 하나 지정을 하시면 또 입주민 그렇죠. 분들끼리 어쩌실지는 네네네.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좋지만 예. 그 중에서 조금 예. 정말 다 좋지만 이제 조금 시기별로 나누면요. 네. 영유아 시기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이다. 그러면 남산 자이 하늘채. 추천드립니다. 거기가 물놀이 수영장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단지보다 훨씬 네. 압도적이고 단지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아기들 어릴 때는 바깥으로 야외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캠핑 장비라든지 취미 활동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대 창고가 지하에 있으니 지하 세대 보관할 수 창고. 있으니까 애기들 데리고 나가는데도 너무 자주 나가게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캠핑 장비 집안에서 생기면 정말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세대 창고 있는 것들이 정말 거기가 최강점이라 거기랑 이제 물놀이터하고 놀이터라든지 단지 시설이라든지 뭐 국공립 어린이집은 다들 세대가 많아 있으시지만 네네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영유아가 있다 하면 그쪽을 추천을 드리고 네. 뭐 이제 초등 취약을 해야 한다 이제 초등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남산 롯데 그리고 청라힐스 자이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뭐 얘기니까 그쪽이 사실은 좋고요. 초등학교가 바로 네, 접해 바로 있기 옆이고 때문에. 혼자 아기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학원도 사실은 그쪽에 밀집해 있어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 애들 방과 후에 방과 후 활동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네, 어머니들은. 그렇죠. 근데 뭐 간단하게 영어 수학 정도 하고 올 수 있고 내가 뭐 다른데 굉장히 뭐 수성고까지 못 보내고 그러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그냥 기본만 하겠다 하시면은 거기가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이 굉장히 정말 즐비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위치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소장님 권리금을 좀 많이 드릴 테니 학원으로 조금 주시면 안 되냐, 양도해 주시면 안 되냐 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딱 그 후문 바로 앞이기 때문에 네. 애들이 학교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 라인은 전부 다 이제 다들 학원 자리이거나 이렇게 이제 보시는 선생님들 많아서 아직도 저희는
학원 상가가 모자랄 정도로 학원 선생님들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산초 인근으로 해서 영어, 수학 또는 다른 학원, 국어 학원도 있고요. 네. 또 뭐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미술 학원 이런 것들도 태권도도 그렇고 굉장히 솔직히 지역에 비해서는 개수는 좀 많아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 중구가 좀 가장 애매한 연령대는 이제 중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학교가 뭐 가까운 데는 경부중학교 또는 개성중학교 네네네네. 이렇게 있고 고등학교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 신명여고 제외하고는 조금 차로 그래도 한 15분, 20분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이사를 생각을 해보시던. 그래서 그 연령대 분들은 많이들 조금 나가시는 경우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계속 보내시는 경우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연령대 분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대봉동 쪽이나 그런 이제 중구 쪽에서 좀 선택을 해달라 하면 이제 사대 부중고를 생각하신다 네네네네. 그러시면 이제 대봉동이나 그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아니면 차라리 이제 개성중 보내시겠다 하시면 저희 동네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정도는 걸어 다니기에는 뭐 중학생 정도 되면 걸어 다니기에는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운 편이죠. 굉장히 명문이죠. 네, 그렇죠. 예, 100년이 넘은. 그렇죠. 제가 개성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아. 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굉장히 네. 좋은 학교고. 뭐 그리고 사대부고 쪽도 괜찮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소장님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할 때도 가니까 그 가면서 그 라인은 1층에도 전부 공부방이라든지 어떤 많죠.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막 초등학생들이 이 하굣길에 굉장히 많이 유동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초등학생 유동이. 점심시간에 잘못 오시면 치입니다. 그러니까요. 문방구도 있고.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저희도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꼭 그 당시에 그 생각나는 옛 하굣길이 추억이 생각나는 떠오르시고 그러실 네,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굉장히 네. 학생들의 유동이 네. 굉장히 그러면 또 가장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그 실거주는 사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조건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한테 만약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다. 그러시면 저는 제가 좀 연령대가 있고 저희 애들이 이제 다 지금 현재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내년에 올라가야 돼서 다 키우고 나면 저는 남산자이 하는 죄를 네, 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실거주하기에는 사실은 그냥 전체적으로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지 정도 이제 1000세대가 넘으면 어디든 실거주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동네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남산 롯데 청라일스자이 남산자이 하늘채 일단은 1000세대 넘는 그 대단지 거기랑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금액이 그만큼 안 된다 하시면 이제 대신 센트럴 자이 도 선호도가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연식은 있어도 거기가 그 지하에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쿠팡 같은 거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급하게 뭐 장볼 일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상가 구성도 잘 되어 있고 편하게 주변에 음식점 이용하실 수 있고 슈퍼마켓 있고 이래서 그리고 그쪽으로가 이제 딱 대로변 쪽이라 뭐 다니기도 쉬운 것 같고요. 교통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이 괜찮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대구역 쪽으로 많이들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저희가 사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는 대부분 6억이 안 되고 5억대에서 대구역 쪽에 네, 비싸면 한 6억대 정도 이렇게 뭐 네. 중반까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뭐 6억대 중반까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남산자이 하늘채 이야기를 하면 네.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지금 남산자이 하늘채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저는. 그러셨어요. 네, 물론 다른 건 이제 좀 네. 사기 위해서 갈아타긴 했지만 네. 어쨌거나 좋은 아파트입니다. 정말 잘 좋은 만들어 놓은 아파트 맞아요. 같습니다. 네. 특히 저희 동은 엘리베이터가 2대인 네. 그러면 라인에. 3동 아니면 9동이시군요. 그러면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네. 지금 사도 될까? 이게 왜냐하면 매매나 전세 시세를 좀 보니까 네.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형이죠. 네. 34평형이 현재 이제 매매가가 평균 잡아서 한 7억 8천 정도 네. 선인 것 같고 네. 전세가 한 3억 6천에서 4억 정도 네. 선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고 고점 대비하면은 아직 저희가 봤을 때 한 17% 정도는 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매수 적기라고 보시는지? 어려운 질문이네. 저희가 금액이 사실 오른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네. 오르는 건 맞는데 우리가 투자 면에서 무조건 실거주면 당연히 지금 사시는 게 맞고요. 네. 투자 면에서 만약에 고점 분석을 해라 네. 이러시면 저희 동네를 오시는데 금액이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들 고민은 하실 것 네. 같아요. 저도 당장 돈 4, 5억으로 가지고 어디를 투자를 할까 생각을 했을 때는 사도 될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산 롯데가 저희가 이때까지 시장은 실거주 위주의 거래가 많이 됐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소장님께서 알아보신 저 시세보다 이번 주에 더 높게 또 두 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들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시지만 앞으로 시장은 정말 정부 정책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네. 저는 솔직히 정책에 달려있다 봅니다.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네. 정말 예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예전 고점을 지지부진하게 돌파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정부 시책에 달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구 향후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여기에서 더 이상 더 많은 분양이 있다거나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대가 조금 바뀌는 거 정도이지 않을까? 세대가 바뀐다면은 이제 노년층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좀 조금 들어오는. 많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중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군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세대의 특성을 좀 꼬집어서 말을 해봐라 하면 일단은 이제 좀 어린 애기들 그리고 신혼부부가 사실은 거의 한 40~50% 차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초등까지는 뭐 저희 동네 또는 이제 대구역 쪽이나 남산동이나 대구역 쪽, 태평로 쪽이나 이쪽으로도 그렇게 이제 살기는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아니면 이제 중고등 되면은 사실은 학군 자체가 조금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가거나 하시는 분들이 한 뭐 절반은 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가 거리 다녀보면 애기들 많이 보이고 젊은 분들 정말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층은 잘 안 보이는데 또 노년층이 많이 보이고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기들이 많이 보인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긍정적 신호고 희망적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노년층이 좀 있다는 거는 원래 남산동이 조금 원래 노후했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 원주민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있으시고. 계신 것 같고. 예, 그 노년층들은 정말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네. 병원이 정말 많아요. 가까이 내 집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범어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병원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는 대형 병원 또는 이제 건강검진 아니면 피부과 위주로 병원이 너무 많고 네. 반월당 저도 병원을 가면 오히려 사무실 근처에 병원을 가게 되는 이유는 거기는 과가 정말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내과면 내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안과면 안과, 이제 눈 수술하러 반월당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병원들도 많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그냥 진짜 아프거나 네. 이럴 때 가는 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가 요즘 정말 보기 드물잖아요. 힘들죠. 쓰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삼가까지 가거나 아니면 네. 아예 다른 데로 가거나 저도 그래야 돼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중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 근처에 이비인후과도 있고요. 소아청소년과가 저희 사무실 근처만 해도 2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기 키우기에는 또 여기가 좀 낫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또 정형외과 많이 가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병원들 저희 많이 오래 안 기다리고 네. 그런 병원들은 오히려 중구나 반월당 쪽이 훨씬 편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성구도 사실 달구불 대로변부터 해가지고 병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죠. 네. 그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가만 보니까 네. 좀 성형외과라든지 네. 피부과 이쪽에 병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막상 아프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구에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인구 순유인율이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 이유는 지금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았잖아요, 중구가. 네. 네, 그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동네는 사실은 벌써 입주한 지가 2, 3년, 그냥 가장 빠른 데도 됐죠. 2, 3년이라 제가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태평로 쪽에가 작년, 재작년 해서 순차적으로 입주가 다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힐스테이트 대구역 2차인가? 거기에 네네네. 고기가 이제 마지막이고, 그 뒤로는 이제 지금 현재 동인동 쪽 입주를 네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유입이 되는 것은 여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뭐 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중구 여기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유입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좀 있었네요, 최근에. 네. 그리고 태평로 쪽도 요즘 뭐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네. 태평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또 달성 네그리에서부터 네. 입주 물량이 좀 계속 있었고요. 계속 있었죠. 네. 일단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청년이라 하면은 19세에서부터 네. 30대 중반, 후반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맞는지. 근데 물론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네. 살기 좋은 동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연령대는 젊지 않을까? 중구에 계시는 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중구의 동성로라든지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되세요. 네네네. 그분들은 또 젊으시기도 하고 20대에도 많으시고, 근데 청년에 39세까지 들어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제 저거 타이틀을 제가 뉴스에서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냥 뭐 이런 사업을 하네? 하고 그냥 쓱 네. 지나갔는데, 네네네. 또 소장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시니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게 처음에는 저는 저게 저렇게 별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되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글로벌 공인 중개사여서 일본에서 오시는 대학생 방을 구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원룸을 많이 하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 동성로 인근에서 정말 좀 살만하고 깨끗하고, 또는 반월당에서 조금, 그분이 또 특히 여성분이었어서 방길도 안전하고 역도 가까우면서 이런 지역을 찾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네, 그런 방이 정말 없더라고요. 찾기가 힘들던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거 방 하나 10만 원만 더 추가를 하면 좀 더 깨끗하고 좋은 데로 가실 수 있는데, 그쵸. 그게 또 부담이 되시니까 그 상한선에서 조금 찾으려고 하다 보니 진짜 좀 마땅한 방이 없구나, 저는 그 생각을 이번에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혼자 사시는 청년들 이분 경우에, 또 무주택 청년분들 경우에 나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직장 근처에 뭐 또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새벽에라도 출퇴근하기가 편하고 이런 이제 주거지를 찾으시면, 그런 데를 찾으시면은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이 사실은 부담이 되실 수는 부담스럽죠. 있어서, 저렇게 뭐 중개비라든지 이사비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게 도움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선택지가 아무래도 좀 넓어지겠죠. 그렇죠. 좀 더 가깝고 깨끗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 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중구 이야기하면은 최근에 이제 동성로 관광 특구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까? 동성로 관광 특구 지정. 이거는 뭐 일단은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희가 사실 뭐 이쪽 관광특구에 관련된 업종도 아닐 뿐더러 손님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는 않는 걸로 봐서 개인적으로 체감은 전혀 같고요. 제가 이제 아시는 지인분 중에 그 동성로 메인, 옛날 대구백화점 있던 대구백화점, 본점. 거기가 사실은 저희 시절 때는 굉장히 어, 메인이었잖아요. 네네네. 그 자리가. 거기 근처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본인 계시는 상가가 굉장히 이제 크고 굉장히 메인 자리예요. 네. 근데 거기 위에 층, 2층, 3층도 다 계약이 마감되고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실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뭐 말만 하면 누구나 아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걸로 봐서는, 이게 관광축구라고 해서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막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은 안 되다 보니 당장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의문은. 아직
아직까지 그러면 중구 부동산 시장에는 뭐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 같다. 네,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중구에 이제 인구가 조금 유입이 되거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되고 이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그런 의미로 해서 오히려 주거가 많이 늘면 상권에 영향을 미쳐서 상권이 활발하게 되는 경우가 차라리 자연스럽다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상권에 의한 관광 특구가 있으니까 주거나 이제 사람들이 더 몰린다든지 그런 영향은 사실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상권에 주위에 이제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들 입주함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수요들이 상권에 영향을 주면 좋지 네. 상권이 동성로 관광 특구가 됐다 해가지고 이 주거지들이 막 매수하는 분위기가 막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관광특구 그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근대 골목이라든지 옛날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추억을 약간 이제 추억이 반영이 되는 그런 스팟들을 지정을 좀 해놓으셨던데 오히려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 동성로라든지 뭐 이렇게 관광을 오시면 뭐 그런 핫스팟 지역을 찾아가시는데 레트로 느낌으로 찾아가시니까 네. 그런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진짜 뭐 하루 또는 이틀 이제 그냥 관광 차원에서 오시는 것들이지 네. 그게 이제 주거에 우리가 뭐 집값에 영향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장님 글로벌 공인중개사세요? 아, 네. 저희 글로벌 1기입니다. 대구시. 그럼 글로벌 중개사란 네.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외국어가 능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험도 치거든요. 그러면 1어로 하신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이 1어여서 1어를 했고 네. 영어도 그냥 한번 쳐보자 해서 일단 돼서 제가 영어 1어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능력자시군요. 영어는 근데 거의 바디랭귀지 수준입니다. 영어는 사실 남구에 계시는 소장님들이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수성구에도 한 분 계시고 그러신데 1어는 사실 몇 분 안 계세요. 없어서. 예. 그러면 일본 분이 그러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방을 구하겠다. 네. 그게 이제 시청 쪽으로 더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검색을 하면 시청에서 이제 뭐 일본어가 가능한 글로벌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연락 오는 예, 건가요? 연락이 와요. 그게 꾸준히 이렇게 연락 오고 거래가 찾는 분들이 꾸준히 있나요?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은 게 오히려 외국인 분들이 사시는 경우는 많은데 오히려 대부분 뭐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한국인 지인분을 통해서 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일본 분들이 요즘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원 쪽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장이 있으셔서 거기 학원 원장님이 네네네. 구해주시기 때문에 거기 맞아요. 수요가 별로 없고 영어권 수요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제일 많죠. 네네. 미군 부대 쪽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오시면 사실은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제가 뭐 이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외국에 오시는 분들이 저도 외국을 나가봤을 때 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사실은 뭐 사기 당하기도 쉽고 맞죠. 맞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금액인데 굉장히 이상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사무실은 청라 언덕역 바로 근처에 있고요. 남산초등학교 후문 찾아오셔도 되고 왼쪽으로 남산 롯데, 오른쪽으로 청라 힐스자이 딱 중간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 성함은? 저는 박연실입니다. 네. 근데 그 소장님 사무실 갈 때 그 밑에 그 육교 밑에 있는 다이소 청라힐 네. 역 청라운동역 다이소. 청라운동역 다이소에 주차하면 안 되죠? 네, 다이소 주차장은 안 되고 그 옆에 식육식당은 네. 그 사모님하고 좀 친해서 아니 소장님 그러면 사무실 옆에 있는 식육식당 네, 거기는 잠깐은 뭐 제가 조금 양해를 드리고 저희 사무실은 사실은 아파트 주차장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남산 롯데 주차하셔도 되고 청라 힐스자이 주차하셔도 되고 제가 뭐 자유롭게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사장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